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우리 자녀의 교육 미래를 책임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으로서 5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후보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상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남승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희입니다. 이수호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수호입니다. 문용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명복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명복 후보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반론, 그리고 재반론 이렇게 이어지는 2번의 상호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 중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2번의 자유 토론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호 토론과 자유 토론의 주제는 해당 순서 전에 제가 직접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번의 상호 토론과 2번의 자유 토론이 끝나면 마무리 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의 의제는 교육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 700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제일 먼저 이상면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교육감들에 의해 실패한 서울교육을 저 이상면 제일 첫 번째 원칙교육감 후보로서 선진국 1등 교육을 서울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육은 정치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의 중심이 서야 되고 교육의 중립성이 서야 되고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후진 상태에 있는 서울교육을 선진국 상위권 수준으로 신나고 활기에 찬 그리고 명랑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실기교육과 그리고 창의적인 수업 또 전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남승희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엄마 후보 남승희입니다. 김장들은 담그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쁜 송년의 12월 달에 하지 않아도 될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저 남승희는 2010년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돈 안 쓰는 선거여야 하고 반쪽 교육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이제 어른들의 이념 싸움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저 남승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마음 힐링 교육감 남승희를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수호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혼란의 현재에 머무르느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낡은 교육의 틀로는 학생들의 현재도 미래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33년을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을 바꾸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서울교육은 관료 중심, 이론 중심이 아닌 교실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교실에 기반한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교육, 새로운 서울교육은 학교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 교육감,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용린 후보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예, 보수 단일 후보 문용린입니다.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교육부 장관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분쟁도 최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광로연식 무모한 교육 정책 탓입니다. 사려 깊지 못한 교육 정책을 실시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만 4천 명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깊이 널리 소통하면서 정치와 이념에 찌든 서울 교육을 바꿔보겠습니다. 저 문용린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명복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현 교육위원 최명복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보수 교육감 서울구치소에 계십니다. 진보 교육감도 서울구치소에 계십니다. 학생들은 진보 학생, 보수 학생도 없습니다. 진보 교육감 후보는 정교조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지내신 정치를 하셔야 할 뿐입니다. 보수 후보는 경선이 아닌 밀실 꼼수로 우리 학생들 속이고 보수 단일 후보라고 합니다. 교육감은 정당 개입이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감은 진보 보수 편가르지 않는 교육감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혹은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펼치는 방식의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셔야 하고요. 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반론도 1분 이내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자들의 반론이 끝난 후 다시 최초 답변자에게 1분 30초로 재반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은 공교육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폐해가 한둘이 아닌데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 압니다. 후보 각자가 생각하시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남승희 후보께서 1분 이내로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선행학습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선행학습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공교육이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도와 법입니다. 끊임없이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법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어쩌면은 선행학습과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그 힘을 가진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평가를 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학습을 예방하는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승희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이수호 후보부터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론 시간 1분 이내입니다. 예, 정부의 차전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남 후보의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근데 우리 남승희 후보께서는 그 중에 하나 집중 이수제라는 정말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어려워하는 이런 정책을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학기에는 음악만 배우고 2학기에는 미술만 배우는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는 밥만 먹고 점심 때는 뭐 김치만 먹고
시험도 한꺼번에 치기 때문에 무려 진도가 160페이지 이렇게 나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주 바뀌는 것 중에서 이 집중 이수제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승희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문용린 후보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공교육 활성화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교육 활성화의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책임이다. 어느 특정한 집단의 책임으로 몰아세우기는 대단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동안 공교육 활성화의 주체로 이 선생님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헌신과 사랑, 봉사의 정신으로 교육에 몰입하게끔 우리가 주변 여건을 마련했더라면 오늘날 공교육의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승희 후보께 교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교육 활성화에 공헌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최명복 후보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네, 최명복 의원입니다. 선행학습의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행학습을 잡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살리기 일환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과 수월성 교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행학습이 예습인지 선행학습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27,000개의 서울시의 학원의 교과 진도를 파악을 하고 이걸 1개월, 2개월 단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청 예산이 필요한데 사교육 잡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이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7조 6천억인데요. 그래서 남승희 후보께서는 선행학습을 잡으면 공교육이 산다고 하는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을 살려가면 교사의 잡무를 줄여야 됩니다. 그 잡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면 후보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예,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드려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그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하는 그런 구태연한 강의 방법을 바꿔가지고 학생들과 문답식 토론을 위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강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 후보께서는 이제 선행학습을 없애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 정책이 이제 불일치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 그랬는데 이 정부 중앙정부와 이 교육청이 언제나 이렇게 일치해서 가는 것은 아닌데 그 정부 정책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그게 대처하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남승희 후보의 입장과 그에 대한 후보들의 반론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남승희 후보의 재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도를 보고 조금 놀랐었는데요. 제가 집중 이수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집중 이수호 후보님께서 여쭤보신 집중 이수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굉장한 파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 후보님께서 교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과 지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잡무 많습니다. 다행히도 행정보조원이 지금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외부의 공문이라든지 결제의 복잡한 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사들의 컨설팅 계속 늘리고 학습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행학습에 대한 기준이 뭐냐?
지금 뭐 일부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1년 또는 2년 그 이상도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부가 정해놓은 공교육의 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수호 후보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남승희 후보님께서 집중 이수제를 반대하신다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서울형 혁신학교로 공교육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새벽같이 학교 가면서 좋아하는 이런 학교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업 방식을 바꾸고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며 국영수는 물론 문예체 교육까지 중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혁신학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실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줍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서울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가고 싶은 학교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면서 함께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젠 문용린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예, 이수호 후보께서 그 공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수호 후보의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가지 그 교육 경력에 비추어서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의 가장 장애는 전교조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사 시국 선언으로 학교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또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 가입으로 학교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징계를 받고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어떻게 공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수호 후보께서는 전교조 위원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이 전교조의 이런 정치 관여 활동,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교육감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 관여의 빈번한 과거 여러 가지 행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시간이 다 묻고 됐습니다. 싶습니다. 최명복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예, 이수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61개인데요. 그중에 9개가 정교조 교사 50%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모 S초등학교는요. 선생님 26명 중에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사 빼고 21명이 정교조 교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교조 교사님들의 그 사기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모였다고 그러지만 집단 행동의 발상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담임 평가도 지금 아마 받지 말자라는 어떤 중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교조 혁신학교는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20%의 자율권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20% 자율권과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모두가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면 후보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전교조에 의해서 이 교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교실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 돌파구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혁신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또 혁신에 의해서 혁신을 하지 않은 학교와의 그 차이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서 이걸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은 특정 방향으로 이 학교가 흘러갈 때 그 교육에 대한 그 전문성, 자주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학교를 계속 마구 누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혁신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승희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네, 지금 한 60여 개의 혁신학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서울 전체 학교 수는 한 1200여 개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1100개 이상의 학교들은 비혁신학교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구도인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혁신학교의 출발이 전교조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 중심의 학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그 최명복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2억 가까운 예산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특혜, 역으로 생각하면 1,100개의 학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60여 개의 학교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 예산을 줄여야만 한다. 과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혁신입니까? 교사들의 자발성은 인정해야 되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역차별적인 정책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수호 후보께 재발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전교조 그렇습니다. 참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희생하면서 나섰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3월에 담임이 됐을 때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앙초등학교 학부모 1,000여 명은 서명을 해서 혁신학교로 바꾸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학교, 이런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의 핵심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다른 인센티브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전교조 교사가 나섰다고 해서 그걸 나무란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르게 바꾸지 말자는 얘기와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교를 새롭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초점이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그 외에도 다른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등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나가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이런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생기면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가 혁신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용린 후보의 입장입니다. 1분. 예, 공교육 활성화는 상당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저는 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치와 부패의 그 둘레막을 교육 부분에 치겠습니다.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고 학교에 관여하지 못하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터운 성벽을 쌓겠습니다. 이 성벽을 그동안 많이 허물렸습니다. 그게 바로 전교조의 정치 관여 행위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를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노노총이고 친북 좌파의 정치 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이게 바로 이수호 후보께서 민주노동당 홈피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 교육이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 활성화는 우선 정치와 부패로부터 그 교육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그 학교의 그 공교육의 정상화는 시작될 것이고 활성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명복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무르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정치 관여가 안 된다 해놓고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교육하부 장관 하셨고요. 바로 직전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부위원장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밀실 단일 후보 꼼수로 오셔가지고 새누리당 당직자를 불러가지고 인사 말씀을 소개하고요.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공교육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의 병폐를 없애야 되는데 학파레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교육업체 대교 드림 멘토 연구 책임자로 계셨죠. 그 다음에 지난달 10월 26일까지 대교그룹 경기외고 이사로 계셨죠. 이건 공직법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나는데 여기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면 후보의 반론입니다. 예. 문 후보께서 방금 정치 둘레막을 교육에 쳐서 교육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명복 후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 후보께서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권 때 교육부 장관 하시기도 하고
그때 진보 쪽에 쓰였다가 지금 이제 보수 단일 후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문 후보님 이제 주위에 계신 그 친한 분들로 구성된 그런 데서 이제 대표가 되신 거고 저 이상면은 이제 보수 대연합 후보로서 35개 단체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정치가 교육의 둘레막을 진정으로 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런 자주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남승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뭐 이 보도 자료가 많습니다. 뭐 어느 한 보수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 물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문 후보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반하는 많은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후보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들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가 시험을 평가를 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은 자연히 사교육기관으로 그 평가의 척도를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대교와의 밀접한 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지금 교육계의 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인지 그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후보 반론 순서입니다. 예, 문 후보님께서 다른 토론에서도 늘 이제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게 친북 좌파인데요. 정말 뭐 정치는 안 된다,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보면 가장 그 이념 대립으로 우리 지금 이 교육적, 이 정치적 중립이 돼야 될 우리 선거를 자꾸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그 이념 대립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 관점에서 얼마나 더 교육생과 덜 교육생 이걸 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친북 좌파라는 뭐 홈페이지에 올랐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저를 음해하고 할 그런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글을 가지고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구체적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달. 무슨 의혹이 있다, 어디 있더라.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되죠. 예. 네, 이젠 문용린 후보의 재반론 순서입니다. 예, 우선 이수호 후보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홈피에 직접 쓰신 글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다라는 것이 방송에도 나와 있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그렇게 쓰겠어요? 뭐 그 전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제가 정치 관여했다는데 저는 당적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것을 정치적인 영역에 자문을 하고 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면 후보께서 여러 가지로 그 정치 관련된 의심을 말씀하시고 그 보수 후보로서의 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 신문 보도된 바를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이거를 보시면 신문에 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셔야지 지금 무슨 또 추대됐다고 하시는데 언론 보도에서 저는 하나도 그런 흔적을 발견을 못합니다. 스스로 만드셔서 추대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실을 호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여튼 정치와 부패, 거짓말 이런 것에 그 둘레막을 교육 근처에 치고 그리고 교육을 정말 교육 본질의 그 문제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명복 후보 질문 입장. 드린 답이 안 나오셨잖아요. 학파라치하고 네. 학습지와 연관된 데 대한 입장을 제가 물었는데 네, 시간은 더 드릴 수 없고요. 시청자들이 아니 판단할 답을 하셔야죠. 네, 일단 저 재반론, 반론 순서를 통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네. 저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 밝혀주십시오. 1분 됩니다. 공교육 활성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잡무를 줄여주고 학습에 티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잡무를 앞으로 저는 행정실 쪽으로 100% 이관을 해가지고 수험에 전념해 주기로 하고요. 또 교직원 복지가 서울시 직원 정도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사 사기 문제도 다른 부서하고 전혀 다릅니다. 교사 사기는 우리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해도 임대료를 다 내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제거해 주고요. 그다음에 국외 테마 연수도 우리가 지금 92명인데 약 194명으로 늘려주고 체육대회도 해주고 정말 수업만 점령하면은 학원 강사들보다 위에만 있으면은 공교육은 바로 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르모님인데 말씀드렸던 학파리치 같은 건 그 네. 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발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서 질문이든 답변이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명복 후보 답변에 대해서 이상면 후보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예, 교육은 정말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그 자주성과 전문성을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거치대로 내용 없이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좌파에서 공교육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다면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기본적으로 그 중심을 잡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 같은 그 원칙 교육감이 나서서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육의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승희 후보 반론입니다. 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 교원 평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원 평가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원 평가는 학생들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하고 또 교사들의 다면 평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대했던 공교육 정상화의 효과는 눈에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호 후보 반론입니다. 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과 상담하는 일 이런 데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그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고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 연수라든지 또는 연수 실천 통합을 해서 연수 체제를 다시 강화하고 또 연수와 학위를 연계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연수 체제를 강화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연수도 하고 또 즐겁게 아이들도 가르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문용린 대책은 후보 무엇인지요? 반론입니다. 예, 최 후보께서 교원들의 주목하고 계신 것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원래 공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교사 능력 개발 이 얘기를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 이것을 해줘야 된다 해서 몇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컨대 교무행정 지원 이것을 돕기 위해서 교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행정 보조 이런 인력을 좀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와 같이 교원 평가를 인센티브를 주는 근거로
그동안은 너무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활용했습니다만 교원 평가를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이 선생님들을 활성화하고 사기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명복 후보 재반론 순서입니다. 예, 이상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요. 헌법 31조에 교육은 전문성, 자주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교수가 말씀했듯이 폴리페셔, 정치 교수도 교육계에 오면 안 됩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은요, 보통 교육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유치원, 초, 중고 학생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대학 교수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 헌법 정신 지방자치법 46조도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요, 이 다면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가 평가가 있는데 그게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은 남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교사 간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정교조 많은 학교에서는 이 다면 평가 거부 운동이 아마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조짐으로 이걸 좀 예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들의 희망과 적극성이 전부 무너져 있습니다. 이걸 잘 살리면 되고요. 교장이 선생님의 눈치 보고, 선생님이 교장의 눈치 보고, 선생님이 학생 눈치 보는 이런 학교를 없애면 공교육은 바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상면 후보의 입장을 듣는 순서입니다. 예, 현재 우리가 처한 그런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가지고서는 우리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교실에서 잠을 자고 또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 갈 준비나 하고 지금 사실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형식만을 가지고 그동안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한데 그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수업 방식을 문답식 방법으로, 지금까지 뭐 토론식 방법이 탐구형 등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소크라테스식 그 선생님이 인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습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의 그 개발 적성을 개발하여 즐거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교육의 내용을 바꾸는 것, 이래야만 우리 학교가 아주 건강한 학교가 되고 전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승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공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뭐 가장 큰 우리 해결해야 될 과제가 결국은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교육 격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유아 교육부터 시작이 된다. 그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경우를 보면 유치원 취원율이 한 50%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어린이집을 가거나 또는 영어 학원을, 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영어 학원을 가거나 지금 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유치원 1년을 의무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아 교육에 대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저는 뭐 1년 의무 교육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면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수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그 성적 위주 또는 지식 중심의 교육은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동감을 하고요. 특히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혁신학교 같은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는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바뀌든지 또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승진 제도로는 한계 봉착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떤 학교는 많은 학교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것이 교장 공모제입니다. 우리 이상면 후보께서는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교장이
이 교장 선생님이 갖는 학교에서의 역할이나 리더십을 어떻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문용린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예, 이상면 후보께서 입시 위주 교육이 문제다. 또 객관식 평가가 문제다. 그래서 그걸 문답식 교육, 소크라테스식 교육으로 바꾸면 좋겠다. 또 진로 적성 개발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그 공교육 정상화의 답입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답입니다. 이게 왜 실천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답을 풀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상면 교수께서 특별히, 후보께서 특별히 이제 입시 위주 교육이 문제라는 건 다 압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최명복 후보. 네, 끝나셨죠? 최명복 후보 반론 순서. 예.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교육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우리 사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20조 뭐 100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후보께서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파라치 제도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사교육의 불법, 탈법, 편법을 없애면은 공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불법, 탈법, 편법 없애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교육을 하는데 사교육에 학습지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습지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케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상면 후보께 재반론 기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남 교수님 그 유아 교육에 대한 것 저 아주 찬성이고요. 그리고 그 돌봄 학교라든지 뭐 등등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수호 후보님 그 교장 공모제 그 원칙적으로 저는 그건 좋다고 봅니다. 리더십이 있는 교장을 적절한 방식으로 선임하는 문제. 그리고 문 교수님 말씀하신 이 방안, 그건 60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입시를 이리저리 바꾸고 뭐 해보려고 한 거고, 이건 교육의 내용, 즉 가르치는 방법, 또 실습 교육, 또 학생들의 적시성에 맞는 그 개발 교육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런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선진국 상위권 수준으로, 즉 미국식 또 독일에서 하는 그 선택의 진로 모색 그 발도르프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신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최명복 후보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사교육을 정말 이걸 누그러뜨려야 되고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다 우리 공감합니다. 그래서 요새 EBS 뭐 기타 공중파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내리고 또 사교육이 일부 이렇게 좀 누그러지는 그런 양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진하시거나 질문이 좀 덜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어지는 순서에 적절한 맥락에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토론자당 총 3분 이내로 시간을 드립니다.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3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일 때는 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이수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 자유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더 있는데, 주제가 앞으로 3개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급적 주제에 맞춰서, 주제에 집중해서 번지지 않게 토론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에 관한 건데요. 교육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고교 선택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선택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저부터입니다. 네, 답변 순서는 이수호 후보님 시작하십시오. 예, 저는 그 고교 서열화가 우리 모든 공교육을 해치는 주범이고 또 우리 사교육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가까이 있는 학교에 보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또 다른 친구들과 오손도손 이렇게 협의해가는 그런 우리가 주장하는 혁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서열화된 학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생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사고는 벌써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작년에 벌써 2개가 없어졌고 올해도 8개 학교가 미달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자율형 사립고는 우리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단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목적의 그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해서 원래 학교 선택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든 자유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학교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고교 선택제 이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수호 후보께서는 그런 것들이 서열화, 또 뭐 등급 이런 것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다양화를 통해서 학생 누구나 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꿈과 끼와 소질과 적성 이것을 다양하게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로서 이런 다양화와 특성화, 고교 선택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대한민국에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과 잠재력은 누구나 다릅니다. 따라서 나라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교육은 5천만 명 누구나 다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은 이러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열화는 바로 고교 선택자나 다양화를 막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내 소질을 개발하고 내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가까운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고교 선택자와 특성화 그리고 또 다양화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네, 다른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남 후보님. 두 분 말씀이 굉장히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문 후보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수의 학교인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화라고 하면서도 다양화가 아니라 대학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그 학교들을 우리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교과 편성권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고 재정적인 지원도 엄청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죽어나가게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우리 교육을 살리는 형태입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다양화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이 달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체제를 달리하면서 그것이 견고하게 그 집단으로 형성을 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더 받음으로써 다른 학교에 역차별을 주는 이런 다양화라고 하면 포장만 다양하지 무늬만 다양하지 그것은 교육 발전을 역행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특히 고교 선택제의 경우에도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겠다.
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비선호학교면 그 비선호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지역사회의 책임입니다. 그걸 당연시 생각해서 멀리 1시간이 걸려도 좋고 2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가라. 그것은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고등학교도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한 그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네.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토론자. 네. 네. 지금 이상면 후보. 우리 서울의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70% 되는데요. 지금 상당수 학생들이 교실 뒤에서 자고 있고 또 앞에 좀 앞서 나가는 학생들은 지금 학원 공부를 준비한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교실이 따분하고 지겨워서 막 허리가 휘고 선생님조차 맥이 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고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특목고다 또는 특성화 학교를 더 지원해야 된다. 또 지금 요새 와서 이제 혁신 학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혁신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멋대로 흘러가면 교육의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목고니 자사고니 다 원래 취지하고 지금 좀 이렇게 변화가 된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는 그 원래 취지대로 그걸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 서열화 문제인데 그것은 서열화를 만들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현상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옳은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 방향으로 밀어주는 방향도 있고 또 너무 처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도를 함으로써 그 학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반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맥이 빠지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충분히 연구하시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네, 아까 시간 남겼다가 두 번째 예. 쓰시고요. 최명복 후보 하시겠습니까? 예, 고교 다양화는 좀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교,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목고는 이제 과거 외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당 분야 인재 양성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교육감이 손을 안 대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목적에 맞지 않는 계율을 차지한 것, 다른 분야에 가는 것만 잘 지도 감독하면 되고요. 이제 자사고가 25개인데 8개가 금년에 미달입니다. 이수호 후보님이 이걸 일반 교육으로 돌린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자, 특목고는 소비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하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역시 똑같이요. 수문을 받아서 스스로 움직이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수업료를 받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100%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하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가 전부 받아야 1,500억입니다. 무상급식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교육의 고교 선택제가 문제입니다. 그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와서 1단계 20% 뽑고 2단계 40%, 3단계 40% 뽑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87.1%입니다. 우리가 교육감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뭘 거대하게 이게 단점만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첫 번 한 바퀴 돌았는데요. 후보에 따라서 1분에서 1분 30초씩 남아 있습니다. 누가 또 시간 쓰시겠습니다. 네, 이수 후보 하시죠. 예, 문제의식이나 처방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외고 소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 해당 분야에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과거를 보면 과학 인재를 양성해서 카이스트로 간다거나 이게 아니라 과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거나 이런
입시 명문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외국은 뭐 더 외고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 외국의 전문 역량을 길러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입시 명문고로 변해버려서 서열화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데 대한 답은 혁신학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다는 것이죠. 네. 다른 네. 네. 남으세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그야말로 다양화와 특성화에 밀려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편성권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거의 5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지, 그래야 역차별이 없는지.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로 교육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아까 최명복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의 틀 속에서 장학금이 전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그러한 전제 하에 고교 다양화와 특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순서 남은 후보들 쓰십시오. 예, 제가 쓰겠습니다. 네. 최명복 후보 먼저 하십시오. 문영일 후보님께 중1 시험을 폐지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시험 보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폐지하시겠다는지 좀 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 후보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얘기할까요? 예, 뭐 지금 질문하신 거 그거는 제 공약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험보다는 평가, 교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인 평가 이런 걸 중학교 1학년 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인생 계획 세우는 일에 좀 몰두하게 하자. 그래서 영어를 왜 배우는지를 알고 영어 공부하고 또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수학을 공부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인생 계획 세우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투자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경쟁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학교에서 선의의 공정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인재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고 따뜻한 경쟁이 필요하고 저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공정하고 따뜻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칭찬받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도 좋고 학생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 다양화, 또 특성화, 고교 선택제 이런 것들은 강한 나라, 경쟁력 있는 개인,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그런 학교 체제라고 생각하고 부작용은 물론 고쳐 나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의 부작용, 이건 과감히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누가 순서 제가 네. 발언하겠습니다. 이상면 후보 저는 하십시오. 지금 문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것, 최 후보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그 중1 시험 그거 폐지한다는 거 저는 그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면 상당히 그 민감한 시기로서 자기 자신이 그 새로운 각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식 평가로 흐트러 놓는다면 중학교 교육이 이게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대권 후보 박 후보였습니까? 이 한 학기를 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학기로 하자. 저는 그것은 잘된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특성화 학교에서 일반고로 학생이 이렇게 전학하도록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기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명복 후보 쓰십시오. 제 질문에 문 후보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고요. 진단 평가가 있고 정기고사가 있습니다. 아마 뭘 폐지하는지 아주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학업 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을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진단 평가는 부진 학생이나
교육 정체를 수립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정기고사는 교과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폐지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교육감님 업무하고 교과부 정부의 업무하고 하면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공립 유치원 이배로 늘린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기 1년 6개월 남았는데 우리 몸에 맞는 교육감 체질에 맞는 공약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네, 30초 남았습니다. 예. 공정한 경쟁, 따뜻한 경쟁, 선의의 경쟁. 그게 가능한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학교 2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혁신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몇 년 빨리 시작한 경기도가 가능합니다. 서울도 잘 만들어가면 얼마든지 혁신학교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상호 토론에 필요한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해 드립니다. 답변은 문용린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었던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실시로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는 보장된 반면 교사들의 교권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더불어 학생 인권과 교권 확립이 양립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학생 인권 조례부터 아마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 보호 책임을 학생에게 넘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6, 7살에서부터 18살 미만의 초중고생입니다. 더 확대하면 유초중고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는 내 인권은 이겁니다라고 학생의 인권을 찾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의 교육을, 인권을 어른들이, 선생님이, 학교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선언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지, 학생 인권 조례는 기본 발상 자체가 학생과 선생님을 싸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깃든 그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명복 후보 반론입니다. 교권 조례는 대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대법원에서 제2중이 있습니다. 원고가 교과부고 피고가 서울시 의회입니다. 이게 아마 대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주면 논할 이유가 없고요. 대법원에서 통과되면 학생 인권 조례는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됩니다.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지품 검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담배나 칼 같은 가져온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 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해야 되고요. 간접 처벌도 허용해야 됩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이 항목을 삭제해야 되고요. 교내 집회는 교장인데 맡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발도, 이 두발이 광노인 교육감이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하고 3자 합의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면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학생 인권 조례 문제를 이제 학생에게 이렇게 넘겨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 후보께서요. 그런데 이 교권과 인권은 서로 이렇게 양립해서 어떤 것을 보호하면 어떤 것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권은 교권대로 확립할 수가 있고, 이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충분히 이렇게 보장할 수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이 인권 조례가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 있어서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그 조화를 잘 이룬 것인지, 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토의가 사회 전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좌파 일부에서 생각해낸 것인지, 그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인해서 교권조차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승희 후보. 네, 학생 인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로 도입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대학을 온 학생들한테 초중고 12년 동안 인권 교육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인권 교육 받았다고 하는 학생 없습니다. 인권이 뭐냐? 그냥 인간의 타고난 권리,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교사들의 이해, 학생들의 이해, 학부모들의 이해 없이 갑자기 인권 조례가 강제 조항으로 대두를 했습니다. 인권 조례 속에 많은 논란이 되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법도 모릅니다. 네, 인권 교육을 먼저 시행한 후에 인권 조례의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수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교육의 핵심은 자주성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깨닫게 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고 교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는 그냥 존중의 대상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 자기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주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용린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예, 그 학생 인권, 학교의 인권 상황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학생들의 인권도 있고 또 거기에는 학생들이 여럿 모여 사니까 학생 개개인의 인권도 있고 거기서 학생 개개인 간의 인권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자유와 권리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같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학교에서의 인권 문제는 남승희 후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지, 아까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체계도 맞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과 학칙의 어떤 갈등을 만들어서 학교의 혼란을 아주 극심화시켰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학교 현장의 학부모님들과 일선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를 못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선생님의 교권이 침해받고 이런 현상이 지금 2010년도부터 2배, 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학생 인권 조례를 그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폐기하거나 중요한 독소 조항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동성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 최명복 후보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이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 인권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찬성하는 쪽에서 자기 결정권이나 판단력이 있다라면은 우리 선거권도 줘야 합니다. 선거권을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진보 쪽에서 또 정교조 발의입니다, 이게. 우리 이에서 이걸 막을 저지하려고 온 수단을 다 썼습니다만 힘이 부족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아까 내가 구체한 항목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조정을 해서 하면은 사실 학생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학생들인데 주지시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수업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면 후보 반론입니다. 정말 이 인권 문제는 이건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인권조례에 뭐 좋은 말이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생 인권은 그 UN 아동에 관한 권리 협약 거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약도 물론 우리 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누리는 그 인권이라는 것은 교육을 잘 받을 권리도 있고 또 문화적인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도 있고 또 건강한 참 해롭지 않은 환경에서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를테면 전교조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참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원칙 교육감 후보로서 이 문제에 가장 참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승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학교 구성원들,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이 3주체는 늘 신뢰하고 존경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 세 주체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불신하는 이런 기제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사회가 고민해야지 되고 정부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아까 이수호 후보님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이게 한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의 진통에 불과하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 학교 현장이 과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해결될 충분한 기제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언은 가능합니다. 또 사회적인 합의는 가능합니다. 근데 법적 장치를 조례의 형태로 자꾸 학교에다가 들이미는 것은 학교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그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선거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9세로 되어 있는데 저는 18세나 17세로 내려서 정말 이제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길러주고 그럴 때 우리 사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사회가 격조가 높아지는 것이지 벌써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면서 아이들은 다 자랐는데 여전히 애 취급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1, 2년 먼저 시작했는데 이미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좀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 충분히 안정돼 가면서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용린 후보. 예. 어른이 약을 사다 줬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병이 더 심화되면 그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한테, 미성년자인 어린이한테 약을 사다 줬는데 이 어린이가 약을 안 먹으면 그래서 아이가 병이 도졌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호자의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입니까?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인권 문제는 보호자인 선생님이 져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6, 7살짜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래 18살짜리 미성년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인권 문제는 우선적으로 국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교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앞서서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명복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학생들 인권은 말씀 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어른들이 학생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보수 단일화요. 엄격하면 학생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가 좋은 교육감 만들기 사기 집단을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보수 단일화를 한다고 해놓고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을 놔놓고 예비 등록한 사람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예비 단일화 했습니다. 그것도 교육계하고 관계없는 원로 20명을 데리고요. 시민단체, 보수단체는 이건 학생들 가지고 장난 노는 겁니다. 학생 인권 유린하는 겁니다. 교육을 생각한다면 정말 학생들인데 섭고 대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상면 후보께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권과 인권은 둘 다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그런 우리 사회의 가치고 우리나라 전체 법 구조 속에서 이것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교권이 무너져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 나이든 그런 지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단자급 아주 튼튼한 그런 지킴이로 학교의 치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확립해 주셔야만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듬고 학생들의 그런 인권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교조에서 만든 그 인권조례에서 교권이 무너지니까 학생들의 인권마저 아울러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쌍방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눈동자를 마주하고 서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남승희 후보의 반론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어떤 주체로 보고 있는가?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기 결정권이 없는 주체인가? 아니면 다소 미숙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체적인 삶, 주도적인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북돋워 줄 것인가?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 입장은 사실은 후자입니다. 학생들이 비록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주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항상 모자라니까 보호하고 지도하고 한다고 하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교 현장을 끊임없이 법적인 잣대로 들이밀어서 서로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인지 그 면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수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면 후보님께서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전교조에서 만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시민이 발의한 겁니다. 그 발의한 걸 받아들여서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서울시 의회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또 안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남승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결정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고 주면서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해서 언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있습니다. 문영린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학생 인권을 걱정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인권 문제가 흡사하게 교육계의 문제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상면 후보께서 법과대학 교수니까 잘 아시겠죠. 모든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헌법에서 아주 웅변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굳이 띄워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조례라는 명목으로 만들고 그 조례가 또 상위법과 하위법 학칙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학생 인권 조례를 선언할 이유가 뭡니까? 선언을 해서 좋은 점보다는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명복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교권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조례는 교사들이 학생 평가 자율권을 달라는 거고요. 수업 본인 동의 없이 공개 못하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는 거고요. 정치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해 시 학생이 선생님 수업 방해 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징계 요청권을 달라는 겁니다. 이건 교장 권한도 축소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권한 행사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인데 어떤 권리를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고 이렇게 나가면 또 학부모 인권 조례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례 이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면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예, 지금 문 후보님 모처럼 만에 옳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 우리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와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국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눈동자를 마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 이런 대립되는 구도하에서 정치권에 이것이 끌려다니면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맙니다. 붕괴되고 맙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아무런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그런 교권을 확립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 교권을 법 개념으로서 상위 개념으로서 친권처럼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인권도 UN 인권협약에 따라 충분히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폭력에 왕따당하고 할 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콜 번호 아십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남승희 후보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교원 평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 평가를 합니다.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나 교원 평가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은 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육 구성원들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평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교사를 감시하게 하고 교사는 학부모들의 그런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생인권 조례나 교권 조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구성원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장치를 도입을 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오히려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수 후보 반론입니다. 예, 무슨 제도든지 또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꽃을 다른 데로 옮겨 심는데 처음에 옮겨 심어 놓으면 좀 시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랍니까? 저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기결정을 가지고 자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자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도입 과정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자체를 무시하고 아이들의 결정까지 무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보듬고 기르고 가르쳐서 잘 키워나가면 정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그리고 학교가 인권 친화적인 그런 학교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영린 후보. 예, 저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MP3를 들으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MP3를 그걸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웃으면서 그걸 벗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벗으라고 다가가려고 했더니 찍어 하면서 MP3를 그걸 찍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은 아주 자기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교실에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이런 일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을 파괴합니다.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파괴합니다. 이런 현상을 선생님들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최명복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학생인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함을 갖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 인권에 대해서 폭력이나 자살 같은 것도 우리가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폭력은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자살은 고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 서울시내에서 폭력 사건이 3,770건 있었고요. 자살이 20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의 동기가 가장 많은 게 돈입니다.
자살의 동기도 가장 많은 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 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 되면 돈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깨끗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상면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학교에는 참 선생님과 이 제자들이 서로 눈동자를 마주하고 참 서로 교호, 서로가 좋아하는 가운데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립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이 학생을 마음대로 야단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도 선생님이 맞고만 있어야 한다니 이것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참 정당방위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 구조를 선생님과 그 학생이 서로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인권조례라는 것은 이것을 오히려 교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휴대폰을 아까 문 선생님 MP3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휴대폰 가지고 밑에서 장난만 하고 있고 그걸로 찍어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넘버원 1번 교육감 후보로서 이걸 반드시 알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남승희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민감한 이슈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논의들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또 상당히 진일보했던 적도 있습니다. 체벌의 문제라든지 교복의 문제라든지 도발의 문제라든지. 근데 또다시 그것이 이제 조금 진일보하다가 퇴보하고 진일보하다 퇴보하고 한 그런 이유는 우리 사회가 또는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다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임신 문제라든지 사실은 임신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출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많은 이슈들을 그 속에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충분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지 않은 채로 심지어는 교사들도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다 인권 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우리 기반이 충분히 숙성되었다라고 할 때는 구태여 이런 조례를 들이밀지 않아도 학생들 인권은 존중받고 보호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에 우리 이 모든 힘을 낭비하지 말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과 교권 이수호 후보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자유, 권리 이런 것만 있고 책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조 책무항에 보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하고 있고요.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인 선사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들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승희 후보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편성해서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선생님들에게 2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 학부모에게도 1년에 1회 이상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문용린 후보부터 반론 시작합니다. 예, 지금 좋은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과도기라고 그러지만은 현재 아이들이 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래 지나면 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졸업해 나갑니다. 과도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현재 이 순간에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력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책무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최명복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이수 후보님 말씀대로 학생인권제로는 시민 발의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효소송 후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교사의 학생 교육권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고 성 가치관 미확립된 아이들에게 권리를 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 말씀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혁신학교 내가 해부를 좀 해드릴게요. 내부 공모제, 각 교육감이 평교사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교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짜고 쳤습니다. 이건 그 교장이 내 이외에 불러서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정 교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취지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면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교육은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서로가 참 마음과 마음을, 눈과 눈을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거의 일방주의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이 모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겨운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무슨 선행학습을 한 학생 때문에 또는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잠자고 있고 또 휴대폰 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학생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현실 정책을 거기에 맞게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승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인권 개념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나 나이나 종교나 계층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연령의 차별 없어야 되죠. 학생들의 신분의 차별 없어야 되죠. 인권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 조례 안에는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시가 된 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거듭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동시 실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됐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권을 희화화하는 이런 일로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조절이 필요하고 좀 천천히 그다음에 서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계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예. 그 인권 교육이 지금의 체제하에서 지금의 과정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인권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조례의 성격이고요. 저는 계속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평생을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길을 살려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시끄럽고 저희 선생님이 저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했지만 금방 우리를 인정해주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존중하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느끼게 함으로써 훨씬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선은 최소한도의 규범을 학생인권조례에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잘 되고 있는데 멀쩡한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이 교사들이 우리 교육계가 반성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그렇게 돼야 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1차, 2차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자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에는 각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토론자별로 3분 이내 순서는 1차 자유 토론과 같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참 답변 순서는요. 최명복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서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방과 후 학교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과 후 학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는 지금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잘 되지 않는 게 원어민 강사들이 학생들을 수업하는 게 제일 안 되고요. 교장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알선 업체가 채용을 해서 교장 선생님인데 편법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 50% 주고 수익자 부담이 50% 주는데 수익자 부담, 학생들 내는 돈이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지 업체 같은 데서도 방과 학교를 노리고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용인 후보님께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들었던 이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 책임자, 교수 출신 문용인 후보 공무원법 위반. 문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하면 사교육업체에 유착되고 비리 혐의 등으로 물러난 공정택 교육감의 전례를 반복할까 걱정된다. 만약에 문 후보님이 교육감이 되신다면 사교육업체 대교는 서울시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포기하든지 문 후보님이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 학원에도 우리 학파라치가 있습니다. 학파라치가 정말 인권유리입니다. 그 학파라치 금년에 서울교육청에 신고된 건수가 300건인데요. 그중에 75%가 허위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인력 낭비입니다. 실태조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학습지와 교수와 연결된 교파라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육감 되면은 학파라치 예산 교육감이 편성합니다. 예산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서 끊겠습니다. 누가 답변? 네, 이상면 후보. 지금 최명복 후보께서 이제 문용인 후보께서 과거에 이제 그 사교육 업체하고 이런 뭐 연구 프로젝트 등등 뭐 유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일 교육감에 당선하시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 지금 방과 후 학교는요 입시 위주로 대부분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걸 일부 간섭하고 또 교육청과 관련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이 방과 후 학교에 역행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과 후 학교를 특별활동 개념으로 교내외 특별활동 개념으로 이걸 전환을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참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금 독일에 가면 선택의 진로마을이라고 말도르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뜨개질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독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방과 후 학교 문제를 이걸 선진국화하는 것 본래의 그런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누구? 제가 얘기 좀 하죠. 우리 최명복 후보님께서는 오늘 뭐 저를 아주 공격하시려고 아주 자료를 잔뜩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육감 후보들이는 만큼 교육감 후보다운 그래 학생들이 이걸 동영상으로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얘기는 다 사실과 다릅니다. 좀 더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가 그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다른 데 가서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그 교육 수강권을 줘서 이걸 가지고 사교육에 준하는 좋은 질 좋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얘기를 지금 3분 동안에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최 후보님께서 물은 그런 얘기로 몇 분이라도 소화한 것이 참 아깝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그램 질을 개선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균형 있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덕체가 맞게끔 좀 이게 균형 있게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거를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지원이 지금 어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그 차상위 계층에도 이 자유수강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그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네. 네, 남승희 후보 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교육감 재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감님 탈락하셨고요. 중도에. 진보 교육감님 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이 없어서 이런 불안한 교육 행정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성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우리 문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들, 팩트로 다 검증이 된 내용들을 자꾸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듣고도 계속 좀 참았습니다마는 이런 도덕성으로는 우리가 또다시 과거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교에서 문용린 흔적 지우기. 네, 죄송합니다만 이 주제가 방과 후 학교 운영. 예, 그것부터 말씀해 왜냐하면요, 주십시오. 이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결국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일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용역업체의 문제입니다. 용역업체와 교육수장의 부적절한 밀착 관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문용린 후보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저도 교육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도중 하차하셨습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어떤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때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도에 6개월 만에 교육 장관직을 그만두신 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소 후보 순서. 예. 저는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방과 후 학교가 자꾸 그 사교육과 경쟁한다든지 사교육에 준하는 또는 사교육을 끌어들여서 학교 안에서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 공교육을 더 풍부하게 하고 또 공교육을 강화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방과 후 학교는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거의 국영수 중심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과 후 학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이런 중심으로 진로 적성 또는 직업 선택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마을 학교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지역사회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방과 후 학교를 좀 공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가를 방과 후 학교로 연결시키고 또 시설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작업장 이런 물들을 활짝 열고 우리 아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예술 전문가, 각 직업 분야 전문가들 학교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방과 후 학교 공영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짧게 한 번씩은 순서가 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수호 후보님 참 모처럼 만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모처럼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독일에서 하고 있는 그 선택의 진로 마을 말도르프라는 거 그것이 내내 그 이수호 후보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내에만 그 학교 제도 하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 그 교내외 학생들과 또 지역사회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배울 것을 사회인들에게 배우고 또 친구도 사귀고 자기 적성도 발견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개발 교육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방과학교의 목적은 특기적성과 사교육비 줄인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8시까지 모아놓는데요.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이걸 케어를 잘 해야 되겠고요. 초등학교는 문예체 주로 합니다. 외부 강사라고요. 중고등학교는 교과목을 주로 합니다. 해당 교사가 하기 때문에 교사 겸직 복무 규정 위반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교육감이 되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외부 강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행정 업무가 과중되고요. 그다음에 종합학원식 사교육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원어민 강사는 E2 비자로 오고 있는데요. 이 검증도 잘 안 되고 숙식 제공, 항공비까지 다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문 후보님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 안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법 논리에 안 맞아도요. 네, 교육감은 교육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다음 순서 이상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남승희 후보 네, 네. 하십시오.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그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뭐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예체능 중심, 심지어는 악기를 다루는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여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교과 과목 중심의 방과후 학교하고 그다음에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하고 반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문제인데요. 고등학교는 거의 교과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 담당 강사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학교의 교사들이 합니다. 당연히 피곤하죠. 힘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과후 학교가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가 사회적 기업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교육감이 되면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들 방과후 학교의 교장으로 모실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순서 쓰시겠습니까? 이수 후보, 문영린 후보. 예. 이수 후보. 예. 발언하십시오. 예, 방과후 학교가 이제 공영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서울은 서울시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 또 요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 저는 서울시를 설득하고 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시설이라든지 인력 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받아내서 문해체, 진로 적성 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제로 하면서 마을이 함께 오손도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영제 방과후 학교 만들어 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문영린 후보 순서 쓰시겠습니까? 네, 이상면 후보 순서 쓰시게 50초 남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할 때는 제가 독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만 공부하고서도 학생들이 오후에 자기 하고 싶은 뭐 축구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하면서 자기의 적성을 기르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좋은 걸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예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서울 브람고등학교에서는 본교생과 타교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기도 살리고
또 심지어는 논술 관련해서 멘토링도 받고 또 심지어는 영재급 그런 학급반도 있고 맞추면 질문방도 있고 이런 좋은 예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 방과후학교를 참 활성화시킨다면 아주 좋은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용린 후보만이 예, 저는 이 방과후학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부딪히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남승희 후보께서는 제가 장관일 때 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여성 정책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잘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최 후보께서 저한테 답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후보에 있어서 그 시의회에 하도 오래 계셔서 정치인 물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정책 이외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상면 후보부터 먼저 해주셔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저는 참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서울의 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원칙 교육감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원칙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립을 달성하고 정치권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교육감이 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 이치와 원칙으로 서로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에 이어서 그 권리 교육, 즉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도 인권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교호 교육, 교사와 제자, 쌍방이 서로 활기찬 교육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실을, 신나는 교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개발 교육, 학생이 적성을 개발해서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펼치는 그런 네, 장이 돼서 알겠습니다. 넘버원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남승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가 있구나. 여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교육부에 출입한 노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의 진수는 모성애라고요. 이제 서울교육 엄마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절대로 어른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 불행해지는 일, 그리고 사교육비로 허리 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학교가 동네의 명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도 다 포용할 수 있는 통합 후보. 제가 서울시 교육기획관을 역임하면서 많이 쌓았던 현장 경험, 어떤 쪽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후보, 저 남승희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수 후보.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지요?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학교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저는 4가지를 없애는 4가지 교육감 되겠습니다. 경쟁교육 줄이겠습니다. 사교육비 줄이겠습니다. 학교폭력 없애겠습니다. 학교 비리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가지를 약속하는 4가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혁신학교 늘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신장시키겠습니다. 친환경급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학교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교육은 4가지를 없애고 4가지를 약속하는 학교를 가장 잘하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12월 19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4번째, 서울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 저 이수호입니다. 4가지 꼭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용린 후보. 예, 저는 여전히 보수 단일 후보 문용린입니다. 저는 3가지를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법에 제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교조식 정치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역사와 조상의 자부심을 갖도록 확실히 가르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이 더 이상 정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가나 노동운동가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책임감으로 서울 교육을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보수 후보 문용린을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최명복 후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은 유치원, 초, 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입니다. 조국 교수님이 정치 교수는 교육감이 뒤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교과부 장관님이 이번에 새누리당 후원을 받는 보수 단일 후보라고 합니다. 진보 교육감 중도 사퇴로 학생들 예산 220억을 선거 비용으로 쓰입니다. 저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지역구를 가진 민선 현역 교육위원입니다. 서울시 민선 교육위원 8명 중 유일한 단일 후보입니다. 이번 교육감은 임기 1년 6개월입니다. 다른 후보는 당선되어도 업무 파악에 임기와 다갈 것입니다. 현역 의원입니다. 업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교육감은 정당과 관계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1번은 새누리당 정당, 2번 민주당 정당, 3번입니다. 네.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연이은 교육감 재선거로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목소리 또한 높은데요. 오늘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비교, 평가해 보시고 12월 19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해 주신 5분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